안녕하세요. 덕혜의기술 핑칸 출원 입문편 저자 지광모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립상 또는 이분법이라고 불리는 개념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립상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대립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어떤 두 가지가 서로 정반대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 그러면은 지문에서 지문에 나오는 두 가지 소재를 대립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분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그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문에서 소개되는 두 가지 소재를 대립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비교를 시킨다든지 또는 대조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소재가 되는 두 가지를 대립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령 어떤 지문의 주제가 눈과 안경의 공통점 또는 눈과 안경의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때 이 눈이 대립상 A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경이 이제 대립상 B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대립상 A이고 어떤 게 대립상 B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눈과 안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소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빈칸 추론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대립상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도 고등학교 1학년 6월 33분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In philosophy, 철학에서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an argument, 논증의 개념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은 is to contrast it, 대조를 시키는 것인데요. with an opinion, 의견하고 대조를 시켜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argument죠. 그래서 논증하고 의견을 대조를 시키는 것이다. 여기 이제 그 대립상의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대립상은 an argument,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립상은 an opinion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야기 전개가 an opinion부터 나오니까 an opinion을 대립상 A로 잡고 그 다음에 an argument를 대립상 B로 잡고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가 A인지 B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an opinion하고 그 다음에 an argument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제 an opinion부터 이야기가 나오죠.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simply a belief or attitude, 신념이나 믿음이나 태도입니다. about someone or something, 누군가에 대한 또는 어떤 것에 관해서 누군가나 어떤 것에 관한 믿음 또는 태도, 이것이 의견이다. 자, 의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 We express our opinions all the time 해가지고 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계속 opinion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항상 의견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화가 좋다라든지 어떤 영화가 싫다라든지 어떤 음식이 좋아, 어떤 음식은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견을 항상 표현을 합니다. For the most part, 대개의 경우 people's opinions, 의견에 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are based almost upon their feelings, 감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이요. They don't feel,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They have to support their opinions with any kind of evidence. 어떠한 종류의 evidence, 증거로 자신들의 의견을 서포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opinion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자, 여섯 번째 문장을 갔더니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argument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argument라고 하는 것은요, something a bit different from this. 이것하고는 약간 다른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argument에 관한 얘기. 여기는
방금까지는요, opinion에 관한 이야기 해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뭘 나눠주고 있습니까? 대립상을 아주 명확하게 나누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요, 난이도가 높다, 낮다, 낮은 문제에 속합니다. 예. 7번째 문장 이제 갈게요. argument는 6번째 문장에서 의견하고 좀 다르대요. It is made, 그것은 만들어지는데요. To convince, 설득시키기 위해서 others,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요? That one's claims are true,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Thus, 그래서 it is an attempt, 그것은 뭐 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 빈칸이 그래서 여기에 나왔는데요. 빈칸이 지금 argument 파트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argument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합니다. 혹시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opinion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면 3번처럼 compare one's opinions with others처럼 여기 뭐가 나옵니까? opinion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opinion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argument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Arguments are the building blocks of philosophy.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the good philosopher, 훌륭한 철학자라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인데요, is one who is able to create the best argument, 최고의 논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요. 뭘 근거로 했냐 그러면은 based on a solid foundation, 아주 탄탄한 토대를 근거로 해가지고 argument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철학자다. 그리고 이 철학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argument다. argument는 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빈칸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뭐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6번째 문장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것과 관련해 가지고 빈칸에 들어가면 됩니다. 좀 볼게요. 빈칸 선택지들. 지금 1번이 정답인데요. Present the reasons in support of one's claims.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뭘요? 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논거를. 그래서 이게 지금 정답인 거죠. argument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요. 자, 2번째. 각 분야에서 자신의 취향을 개발한다. 언급된 적 없죠. 그리고 3번은요.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의 의견하고 비교한다. 이 의견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건 정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정답이 하나 나오고요. 정답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개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부분 일치, 내용은 일치하는데 정답은 아닌 경우들,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됩니다. 자, 4번째요. Look into a deeper meaning of a topic. 주제의 의미를 더 깊이 찾는다. 무관한 내용이죠. 5번째. Build up knowledge from one's experiences.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축적한다.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축적한다. 자신의 주장을 남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타당한 어떤 증거들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타당한 증거들을. 근데 자신의 경험으로 지식을 축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거나 증거로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반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택지에는 3번하고 5번이 일종의 반대되는 개념이 두 가지나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요. 논증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역시나 이 1번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논증이다 이런 말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대립상 A, B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대립상 A를 의견으로 본다 그러면은 의견은 삐리리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대립상 B를 논증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논증하고 관련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논증에 관련된 대립상 B와 대립상 A에 관련된 것들이 서로 섞여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잠깐만요. 이 대립상과 X 대립상 Y 그랬는데 그냥 대립상 A, B라고 합시다.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경이 있는데
녹색 사각형은 녹색 사각형만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은 빨간색 동그라미만 따라가야 되고요. 근데 여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분명히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그냥 나누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지문 자체에서 이게 섞이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제가 낮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난이도가 높은 지문일수록 이런 식으로 지문 전체에서 이게 계속 등장을 합니다. 서로 바꿔가면서. 그랬을 때 그 대립상 A는 대립상 A대로 아주 치밀하게 연결되어 엄격하게 연결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건 놓쳐버리면은 다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아, 고난도 문제에서는 전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능과 같은 좀 좋고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이런 대립상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잘 따라가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런 개념들이 전혀 없이 해석만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 일종의 이것도 좀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꼭 스킬에 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그런 다른 눈을 가지고 좀 접근을 했으면은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지금 이 책을 쓴 이유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가 지문을 읽어 갔을 때 지문을 읽어 보시면서 이런 대립상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은 어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A, B의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지문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기도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대립상의 개념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글의 전개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금방 감이 온다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빈칸이 출제가 될 것이다. 이것까지도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자, 예, 그러면 이제 대립상에 관한 이런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